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 최수용입니다. 오늘은 지금 우리 옆에 서해 건너가면 중국이란 나라가 있습니다. 그 중국에서요 코로나를 제로 코로나 정책이다 해서 아주 그냥 그 봉쇄 정책을 쓰다가 최근에 들어서 모든 것을 개방을 했는데, 자 그리고 나서 한 20여일간 2억 4,800만 명 정도의 환자가 폭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그 단기간 내에 이런 그 코로나 환자가 폭증하거나 또 사망을 하는데 왜 그럴까요? 제가 외국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중국의 국가위생건강위원회와 국가질병통계국에서 지난 12월 20일 하루 동안의 감염자가 3,699만 6,400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자, 그동안 12월 1일에서 12월 20일 단 20일 사이에 대략 2억 4,800만 명 정도가 감염이 되었고 전 인구의 17.56%가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 19개 성에서 1,100명의 감염자 DNA 검사에서 12가지의 서로 다른 오미크론 변종이 발견됐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한편 이 웨이버상에 다수의 감염자들이 엑스레이 촬영 시에 폐가 일부 또는 전체가 하얗게 나타나는 백폐 증상이 소개되어 주목을 끌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3년 전 우한에서 발견되었던 환자들의 전형적인 증세로 정부가 새로운 변이 독종을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130여 개의 새로운 변이가 발견되고 독성은 약화되고 있다 하지만 북방 지역에서 새롭고 위험도가 높고 아주 위험도가 강한 변이종이 출현한 것에 대해서 중국 정부의 방호 능력이 부족한 점을 우려하고 있어요. 그 옆에 있는 대만 쪽에서는 이러한 점에 있어서 매우 지금 중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아무런 사전적인 준비 없이 봉쇄를 해제한 후에 외국에서 수천만 명이 감염되어서 코로나 블랙홀에 빠질 우려가 생기고 있는데,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지는 12월 20일 중국의 코로나 악몽이 전 지구촌으로 대재난으로 바뀌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그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월스트리트 데일리지에서는요, 코로나로 사망한 자들을 화장하는 북경의 한 화장장의 직원들 말을 인용해서 종전에는 하루에 한 40구 정도를 처리했는데 지금은 매일 200구 이상을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경시에서도 의료 계통이 붕괴되면서 인명이 무시당하고 있고 또 시신이 존경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시신이 병원 복도나 그냥 비상문 사이에 이게 널려져 있는, 또 그렇지 못하면 개인 차량으로라도 시신을 이 화장장으로 옮기고 있는 이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사회적인 관계죠. 이 관시를 동원해서 3일, 5일, 일주일 혹은 열흘씩이라도 화장을 못할 경우에는 그냥 집이나 주차 이런 데 방치시켜 놨다가 또 당일날 갖고 와서 화장을 하고, 이와 같은 참담한 일들이 계속 연이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홍콩에 보면 명보지라는 잡지가 있어요. 밍바오라고 하는데, 이 홍콩 명보지도 12월 17일 하루 동안에 북경시 감염자들 가운데에서
집에서 사망한 사례가 2,7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8년 경우에는 매일 300구 미만을 화장했었는데 지금 북경이 위치하고 있는 하북성이 되겠죠. 그 하북성 등지에서는 이 오미크론과 델타의 교차 감염으로 인해서 생성되는 이 각종 변이가 북경 지역, 하북성 지역의 사망률을 다른 지역보다 높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중국 대륙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사망률은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지와 같이 중국의 화교들이 살고 있는 여타 지역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병원에 가도 의사들도 감염돼 있다 그러고 약사들도 감염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통계가 정확하게 잡히지 않는 중국 내부 상황은요. 지금 누구도 그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현재 보도되고 있는 이 내용보다는 월등히 심각하다고 하는 점이죠.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3년 전의 악몽을 되살려 보십시오.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중국인들이 한국을 관광하게 그대로 내버려 뒀죠. 마음껏 문호를 열어줬었죠. 덕분에 그렇게 중국에 굴종하는 문재인 정부의 그 정책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또 그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걸요, 중국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먹을 것이 부족하고 질병이 창궐하게 되면 뭐가 된다? 왕조가 바뀝니다. 중국에 근대로부터 거꾸로 보면 청나라 있었죠? 그 전에 명나라, 원나라, 송나라, 당나라, 그 전에 한, 춘추 전국시대 거꾸로 거슬러 가더라도요. 항시 보면 중국의 역사의 왕조의 멸망과 변천은요. 백성들의 기근과 질병, 흉년으로 말미암아서 생겨났던 점을 우리는 분명하게 역사를 통해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요. 중국에서 원인 모를 질병들이 15개 정도가 생겼다가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서방에서는 중국 정부가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 바이러스를 살포해서 인구를 줄이려고 한다는 이런 의심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몇천 명 정도가 원인도 모르게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염병이 확산되면 몇천이 몇만, 몇십만으로 확산될 수 있겠죠. 자, 과거에 보면 2002년도에도 사스라고 하는 특이한 호흡기 관련된 감기 독감과 유사하지만 그와는 좀 달랐던 사스가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스의 숙주가 죽고 사라지면서 더 이상 이 코로나처럼 확산되지는 않았었죠. 그런데 이번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중국 내에서의 코로나 확산, 급증 정도가 아니라 폭증하고 있는 이런 중국 내에서의 사망자와 환자가 급증하는 걸 보면요. 왠지 모르게 자연스럽지 못하다. 즉, 인공적인 냄새가 난다.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자, 코로나 제로. 우리나라에는 코로나가 없는 거다. 이렇게 지금 중국이 진행을 해오다가 최근 들어서 그것을 다 개방을 했어요. 즉, 국민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처럼 방역을 완화하고 국민들에게 어떤 자유를 다시 한번 돌려주겠다. 그런데 이게 과연 자유를 주는 걸까요? 서방 세계에서는요, 이에 대해서 국민들을 살처분하는 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방역을 하는 동안에 그동안 굉장히 삼엄했습니다. 거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하고 그 지역을 봉쇄함으로써 전혀 출입도 못하게끔 막고 했었는데 얼마나 비용도 많이 들었겠습니까? PCR 검사도 해야 되죠. 또 방역요원들 관리도 해야 되죠. 급여도 줘야 되죠. 그런
그 방역요원들조차도 이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이제 어려운 환경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인구가 많은 중국에서 이와 같은 질병을 통해서 죽어나가면 자연스럽게 인구가 줄어들고, 또 인구가 줄어들면 국가를 조이는 쇄국 정책을 펴나가는데 훨씬 이로운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요, 중국과의 항공노선 모조리 다 끊어야 됩니다. 무역적자 나온다 하더라도 무조건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전라북도 군산 지역 조심하십시오. 그 군산에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공군기지가 있습니다. 특히 미군의 F-35기가 와 있는 지역이 바로 그곳입니다. 원래 이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 때 신설했던 우주방위사령부, 우주군이 있어요. 그 원래 군산에 들어오기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바뀌어서 군산이 아닌 오산으로 그 우주사령부 한국지부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은요, 미국에서도 심각하게 벌써 사전에 대비하고 있는 조짐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코로나라고 얘기하지만 달리 표현하면 뭐가 됩니까? 생화학 테러전입니다. 생화학 테러전. 즉 생물, 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뿌려서 인명을 죽이는 생화학 테러전의 일환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국가를 운영하고 전체 국민의 생명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사시, 전쟁보다도 더 위험한, 전쟁보다도 더 강렬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이 생화학 테러전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미국에서 현재 취하고 있는 이런 그 발걸음이나 행보를 보면 미국에서는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심각한 이 코로나 환자의 급증과 사망에 대해서 이미 액션을 취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우리도 남들이 잘하는 건 우리도 같이 동행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또 때를 놓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국가가 위기가 오는 겁니다. 만약에 구제역이 돌아도요, 왠지 모르게 경상도보다 전라도가 많이 오고, 또 조류독감 피해가 와도 전라도가 경상도보다 피해를 많이 봐왔어요. 자, 이번에도 이태원에서 재미를 보고 국가 체제 전복을 했어야 되는데 이태원에서 재미를 못 봤죠, 저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광주라든지 여수 순천이라든지 초전라도 지역에서 전염병이 돌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전라도에 살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이 죽어나가는 일을 인위적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전라도 사람들만 또 죽인다는 말이 또 나오겠죠? 왜? 그래야 정부의 잘못이라고 선동이 되거든요. 자, 두고 보십시오. 전라도에 계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이제 좀 깨어나시고 각성이 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 양아치들이 노는데 놀림당하실 거예요. 저는요, 지난번에 대선 때 전라도 광주 지역에 이마트 같은 대형 쇼핑몰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 듣고요, 졸도할 뻔했습니다. 광주 인구가 얼마고 그 광주의 역사가 얼만데 왜 거기에는 재래시장만 있고 대형 쇼핑몰이 없을까요? 왜? 못 살게 해야, 가난하게 해야 정치 야바오꾼들이 선동질하는데 넘어가죠. 그리고 뭐 해준다 그러면 거기 또 사람들이 속아서 거기다 표를 주게 되고. 자, 전라도 도민 여러분, 특히 전라도에 계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애국지사 여러분들 가운데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그런 양아치보다도 안 되는 저 정치 협작꾼들, 국회의원인지 나발인지 저런 것들에 의해서 언제까지 이용당하실 거예요?
이제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1980년도에도요, 광주에서 그 큰 사건이 났을 때 경상도 군인들이 와서 전라도 주민을 죽인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이었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 좌파들 머릿속에는요, 늘 보면은 이 거짓말, 사기, 기만, 조작, 위선, 폭력 이런 것들이 늘 잡고 있어요. 우리가 그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알곡과 가라지가 갈려져 가지고 다 가라지는 풀무불에 던져진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바이러스에 감염돼 가지고 이유도 모르는 채 죽어나가게 돼서 화장터에 끌려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게 풀무불 들어가게 되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예요. 그러니 빨리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각성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젠 제발 말입니다. 그 쓰레기만도 못한 정치한다는 자식들이 나와갖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 속일 때 속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는 딴 거보다도 이 지방자치제 빨리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방선거에서 외국인들 선거권 주는 거 지금 이제 법무부에서 추진해서 없애려고 하는데 그것도 반드시 외국인들한테 뭐 3년 이상 살았다 그래서 지방선거권 할 때 거기에 선거권 주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동시에 지금 지방에 무슨 군수다, 구청장이다, 시장이다, 뭐 도지사다 이런 거 전부 다 뽑죠. 그로 인해서 낭비되는 시간과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갑니다. 그거 왜 합니까? 그게 민주주의 맞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내무부에서 내무 관료들을 지정해서 자 누구는 광주시장 가고 누구는 부산시장 가고 누구는 어디 군수 가고 이렇게 지명해서도요 충분히 잘 돌아갔어요. 그리고 낭비가 없었어요. 요즘은요 지방자치제 하면서 동네, 지역, 건달, 양아치, 깡패 새끼들이 전부 다 그 사장님이 되고 기업가가 돼서 거기서 이권 따먹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가면서 지금 이렇게 부정부패를 늘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반드시 없애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태원 참사 때문에 대통령 하야해라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뒤집어서 볼까요? 김영삼 시절에 서해 페리에 침몰해서 300명 넘게 죽었습니다. 또 성수대교 붕괴돼서 얼마가 많이 죽었나 몰라요. 생떼 같은 우리 자식들이 죽었어요. 삼풍백화점 무너져가지고 거기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인명을 잃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누구 잘못이에요? 지금 논리대로 하면 김영삼 잘못 아니에요. 김영삼 YS. 그럼 김영삼 그 당시에 하야했나요? 안 했죠. 지금이라도 뭐 해야 되겠어요? 부관 참시해야 되겠네. 파묘라도 해가지고 끄집어내서 뭘 해야 되겠군요. 자 이런 억지를 부려가면서 국가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데 저런 것들을 그냥 둬서 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를 반역하고 대한민국이 잘못되게 하는 이런 반대한민국 세력들은 어떻게 됩니까? 처단해야 되죠. 그리고 딴 거보다 민노총을 비롯해서 종교조도 그렇고요. 모조리 이 자식들 돈줄을 끊어야 되는데 이번 지금 이제 가리 늦게나마 민노총의 그 조합원들 그 조합비 받은 걸 이제 감사를 한다 그러잖아요. 저 감사해 보십시오. 아마 기가 막힌 일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저들의 통장을 갖다가 아주 깡통을 만들어 버려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촛불 살 돈도 없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자 이제는 국민들이 바뀌셔야 될 때예요. 국민들께서 깨어나셔서 저 정말로 그 양아치도 안 되는 수준들이요.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수준이에요. 그 무슨 뭐 배웠다고 뭐 검사 판사했다고 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고트란에서 배불리 먹고 자란 아이들이 다시 그 기득권 유지하고 또 향유하기 위해서 장난치러 들어가고 특히 검사하던 친구들 정권이 갖고 있는 무슨 그 불합리하거나 그 약점을 잡게 되면요. 그거 가지고 딜을 하죠. 더 이상 안 갈 테니까 나한테 공천 달라 해서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 된 자들이 많아요. 검사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무슨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어요? 안 되겠죠. 국민 여러분 이제는 멋지고 강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스스로가 다 변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씩
각성하고 바꿔나가도록 하시죠.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